어둠은 늘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25의 윤세아에게 밤은 단순히 해가 진 뒤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감각이 선명해지는, 그러나 동시에 모든 불분명함이 출렁이는 고독한 심해와 같았다. 세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응시했다. 네온사인의 강렬함은 그녀의 방 안의 스탠드 불빛을 압도하지 못했다. 그녀의 방 안은 늘 적당히 어두웠고 그 어둠 속에서 세아는 안전함을 느꼈다. 세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심지어 안정적이었다. 번듯한 대학교를 졸업했고 곧바로 규모 있는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에도 서툴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연애사만은 늘 주류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녀의 첫 연애는 19, 고등학교 졸업 직후 시작되었다. 상대는 아버지의 지인이었고 나이는 47이었다.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경악이나 비난보다는 호기심과 동경에 가까웠다. 세아는 그 관계를 오랫동안 숨기지 않았다. 숨길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세아에게 세상의 복잡한 면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었고 세아가 던지는 모든 질문에 섣부른 판단 없이 답해 주었다. 그의 품에서는 낯선, 그러나 매우 익숙한 안도감이 느껴졌다. 그 관계는 1년 반 만에 끝이 났다. 남자는 세아의 성장이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자신이 세아의 미래의 짐이 될까봐. 세아는 담담하게 수긍했다. 붙잡고 매달리지 않았다. 그 관계에서 세아가 원했던 것은 어쩌면 영원한 관계가 아니라 빌정 기간 동안의 완벽한 보호막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이후로도 세아의 연애 패턴은 바뀌지 않았다. 30 후반, 40 초반, 그리고 지금은 49의 건축가 박준서를 만나고 있었다. 준서는 세아의 직장 상사는 아니었으나 업무적으로 협업할 일이 잦았다. 첫 만남은 3개월 전 큰 프로젝트의 디자인 미팅 자리였다. 준서는 흰 셔츠에 단정한 재킷을 걸치고 있었는데 그의 손목시계는 빛을 받지 않아도 깊은 중후함을 뿜어냈다. 회의 내내 그는 불필요한 농담이나 감정적인 발언 없이 오로지 프로젝트의 본질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세아 씨, 지금 제시한 색채 계획은 트렌디하지만 이 건물 자체가 지향하는 영속성에는 다소 가벼워 보입니다. 이 건물은 20년 뒤에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무게감을 지녀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세아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의 지적에는 날카로운 비판이 아니라 무언가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자 하는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세아는 바로 그 책임감에 매료되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세아가 간절히 찾고 있었던 단단한 지붕 같았다. 회의가 끝나고 준서는 세아에게 다가왔다. 오늘 미팅 감사합니다. 윤세아 씨의 아이디어는 매우 신선했어요. 하지만 디자인은 결국 세상을 읽는 능력이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소장하고 있는 건축 관련 서적 몇 권을 빌려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구애의 방식이 아니었다. 밥 한 끼 하자는 제안 대신 책을 권하는 방식. 세아는 그 행동에서 준서가 자신을 가볍게 보지 않고 한 명의 프로페셔널로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존중이 주는 안정감은 20대 또래 남성들이 건네는 즉각적인 호감 표현보다 세아의 마음을 훨씬 깊이 파고들었다. 며칠 후 세아는 준서의 사무실을 찾았다. 단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지만 내부에는 건축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다. 오래된 나무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창밖으로는 비 오는 날의 도시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차 한잔 하시죠. 제가 꽤 괜찮은 보이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밀었다. 세아는 그가 건넨 찻잔을 받아 들었다. 따뜻하고 쌉싸름한 차 향이 코끝에 머물렀다. 세아는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무실이 정말 멋지네요. 꼭 어떤 시간을 통과한 느낌이 들어요. 세아가 말했다. 준서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눈가에는 삶의 고단함과 여유로움이 함께 새겨진 잔잔한 주름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남기죠. 건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 건물은 4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처음 이 공간을 봤을 때 저는 껍데기만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이 건물이 가진 세월의 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쓰임새를 부여하는 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준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찻잔을 들었다. 세아 씨에게서 저는 훌륭한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을 봅니다. 동시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리고 보호받아야 할 어린 면모도 보이죠.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이
지금 세아 씨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세아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의 모순을 이 남자는 단번에 꿰뚫어 보았다. 또래의 남자들은 그녀의 밝은 면만 보거나 때로는 그녀의 복잡함에 지레 겁을 먹고 물러섰다. 하지만 준서는 그 모든 것을 매력이라는 이름으로 감싸 안았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디자인을 할 때도 그렇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고 늘 안정적인 기준점을 찾으려 하는 것 같아요. 세아는 자신도 모르게 속 깊은 이야기를 꺼냈다. 준서는 세아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그의 시선은 따뜻했지만 동정심이 아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기준점은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세아 씨가 가진 재능과 지성이 기준점이에요. 하지만 기준점을 찾기 전에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길을 잃는다는 건 그만큼 많은 길을 탐색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날 세아는 준서에게서 책 3권을 빌렸고 다음 주말 두 사람은 세아의 집 근처 작은 갤러리에서 다시 만났다. 그 만남은 자연스럽게 주말 데이트로 이어졌고 2달 후 그들은 연인이 되었다. 세아의 가장 친한 친구 한수진은 세아의 연애사를 단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다. 수진은 준서의 사진을 보며 늘 한숨을 쉬었다. 세아야, 솔직히 말해봐. 왜 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야? 외모나 스타일 문제가 아니잖아. 난 박준서 씨가 너무 점잖고 좋은 분인 건 알겠어. 근데 너의 아빠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지 않아. 진심으로 나는 이게 내 아버지 결핍 때문인 것 같아. 수지는 돌직구를 던졌다. 세아는 익숙한 비판에 덤덤했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수진의 말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했다. 나도 알아, 수진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결핍이라니? 우리 아빠랑 나 사이가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니잖아. 그냥 평범했어. 대화가 좀 적긴 했지만. 세아의 아버지는 건설 현장을 누비는 분이었다. 늘 바빴고 늘 피곤했다. 세아의 기억 속 아버지는 집에서는 말수가 적고 묵묵히 밥을 먹는 뒷모습이 대부분이었다. 필요한 것은 언제나 채워졌지만 세아의 감정이나 고민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다. 세아에게 아버지는 부재라기보다는 존재하되 연결되지 않은 섬과 같은 존재였다. 수지는 세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평범.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아야 했을 정서적 교감, 무조건적인 지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멘토링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잖아. 세아, 내가 박준서 씨에게서 찾는 건 연인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상화된 아버지의 모습이야. 수진의 말은 세아의 심장 깊숙한 곳을 찔렀다. 세아가 준서에게 매력을 느끼는 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준서가 업무적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주었을 때, 세아의 고민을 듣고 따뜻하고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을 때, 세아는 강한 안도감과 충족감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의 감정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해줄 단단한 울타리를 발견한 느낌이었다. 만약 내 말이 맞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결핍을 어떻게 채워야 해?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해? 아니면 갑자기 20대 남자들을 만나야 해? 세아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박준서 씨와 헤어지라는 말이 아니야? 다만 내가 그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연인인지 아니면 멘토인지 보호자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채우려는 그 결핍을 이제는 스스로 채우는 법을 배워야 해. 그게 내가 이 패턴을 깨고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야. 수진의 현실적인 조언은 세아에게 숙제처럼 남았다. 그날 저녁, 세아는 준서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준서는 능숙하게 와인을 따랐고 세아에게 와인의 역사와 포도 품종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와인은 1998년산인데 그 해의 기후가 이 포도의 놀라운 깊이를 선사했죠.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시간의 축적이 이 맛을 만들어냅니다. 준서의 이야기는 늘 재미있고 유익했다. 세아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세아는 준서의 손에 잔을 부딪혔다. 준서 씨는 정말 모르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제가 너무 어리고 미숙하게 느껴져요. 혼자 힘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세아는 평소에는 하지 않던 깊은 불안감을 드러냈다. 준서는 잔을 내려놓고 세아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윤세아 씨, 세상을 감당한다는 건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감당하는 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댈 곳을 찾을 줄 아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아 씨의 기댈 곳이 되어 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세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원했던 바로 그 문장이었다. 기댈 곳이 되어 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은 세아의 내면에 있는 어린 소녀를 위로해주는 듯했다.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세아의 머릿속에 울렸다. 내가 그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연인인지, 멘토인지, 보호자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해. 세아는 준서에게 기대어 울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준서 씨.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서도 꽤 단단해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준서 씨의 지혜는 제가 스스로 단단해지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기댈 곳이라는 달콤한 제안 대신 스스로 단단해지겠다는 결심을 내비쳤다. 그것은 세아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선언이었다. 준서는 세아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온화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가 세아 씨가 스스로의 건축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최고의 설계 도면과 재료가 되어 드릴게요. 스스로 단단해지려는 노력, 정말 아름답습니다. 세아는 그날 밤 준서와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 이상의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관계는 세아에게 필요한 안정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결핍을 채우는 법이 아니라 결핍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인 성인으로 우뚝 서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세아는 그날 이후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준서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회사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 같았으면 준서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글링을 하고 선배 디자이너들을 찾아가 의견을 물었다. 밤샘 작업을 하면서도 준서에게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자신이 이겨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다. 하루는 준서가 세아의 프로젝트를 보고 지나가는 말로 조언했다. 세아 씨, 이 부분의 폰트 배치와 크기는 조금 더 안정감을 주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은 시선이 너무 분산됩니다. 과거의 세아는 격시 준서 씨가 최고예요. 라고 감탄하며 즉시 수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세아는 준서의 말에 반박했다. 준서 씨, 저는 이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가 젊은 스타트업이라는 점을 고려했어요. 폰트의 분산은 오히려 역동성과 젊은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정감보다는 혁신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준서는 잠시 세아를 응시했다. 세아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준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시선은 강렬했고 준서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다. 흥미롭군요. 저의 시선이 너무 오래된 기준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세아 씨의 의도를 존중하겠습니다. 그 혁신이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수 있도록 저는 뒷받침하는 데이터와 논리를 세아 씨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세아는 깨달았다. 준서는 그녀의 이상화된 아버지가 아니라 그녀의 독립적인 주장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멘토이자 동료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은 욕구가 그녀의 의존적인 감정을 일시적으로 잊게 만들 만큼 강렬했다는 것도. 이 변화는 관계에 묘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세아는 의존의 늪에서 벗어나 관계의 주체로 우뚝 서기 시작했다. 그 다음 주말, 세아는 준서의 별장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별장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에 있었고 공기는 맑았으며 침묵은 깊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았다. 장작 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세아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준서 씨, 저한테 숨기는 거 없으세요? 준서는 세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한 깊은 생각의 그림자가 스쳤다. 무슨 이야기죠, 세아 씨? 준서 씨는 저한테 늘 완벽한 해답을 주는 사람처럼 보여요. 흔들림도 없고 약점도 없는 사람. 하지만 저는 준서 씨가 가진 삶의 깊이가 얼마나 많은 흔들림과 약점을 딛고 일어선 결과인지 알고 싶어요. 저는 준서 씨의 연인이고 싶어요. 제 연인은 제가 기대어 쉬는 벽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나눌 수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세아는 준서가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빈간 박준서의 나약한 부분을 보고 싶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를 비상화된 아버지상에서 끌어내려
사랑하는 한 남자로 재정의하는 과정이라고 세아는 생각했다. 준서는 잠시 침묵했다. 벽난로의 불꽃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아 씨는 참 대단합니다. 저는 세아 씨에게 늘 가장 단단한 면만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세아 씨가 저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 흔들림 없는 기준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도 세아 씨를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 기준점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세아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가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니. 제가 그렇게 부담을 드렸군요. 세아는 미안함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만든 틀이었죠. 세아 씨가 맞습니다. 저에게도 약점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주는 간극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저는 세아 씨의 빛나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언젠가 세아 씨가 저를 돌아보았을 때 제가 더 이상 세아 씨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짐처럼 느껴질까 봐 두려워요. 세아 씨를 놓칠까 봐 늘 단단한 척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죠. 준서의 솔직한 고백은 세아의 마음속 굳게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녀가 그에게서 찾고자 했던 안정감은 그가 완벽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깊은 인간적인 나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세아는 몸을 숙여 준서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이제는 인간적인 떨림이 느껴졌다. 준서 씨의 두려움이 저의 두려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겠어요. 저는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했던 안정적인 보호를 준서 씨에게서 찾으려 했고 그게 준서 씨에게 짐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준서 씨의 약한 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연인이니까요. 세아는 준서의 무릎에 기대어 고개를 들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완벽한 아버지를 찾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준서 씨에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준서 씨의 옆에 서서 준서 씨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싶은 한 명의 성인입니다. 준서는 세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안도감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세아 씨, 고맙습니다. 세아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세아 씨의 연인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거둠은 늘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25의 윤세아에게 밤은 단순히 해가 진 뒤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감각이 선명해지는, 그러나 동시에 모든 불분명함이 출렁이는 고독한 심해와 같았다. 세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응시했다. 네온사인의 강렬함은 그녀의 방 안의 스탠드 불빛을 압도하지 못했다. 그녀의 방 안은 늘 적당히 어두웠고 그 어둠 속에서 세아는 안전함을 느꼈다. 세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심지어 안정적이었다. 번듯한 대학교를 졸업했고 곧바로 규모 있는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에도 서툴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연애사만은 늘 주류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녀의 첫 연애는 19, 고등학교 졸업 직후 시작되었다. 상대는 아버지의 지인이었고 나이는 47이었다.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경악이나 비난보다는 호기심과 동경에 가까웠다. 세아는 그 관계를 오랫동안 숨기지 않았다. 숨길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세아에게 세상의 복잡한 면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었고 세아가 던지는 모든 질문에 섣부른 판단 없이 답해 주었다. 그의 품에서는 낯선, 그러나 매우 익숙한 안도감이 느껴졌다. 그 관계는 1년 반 만에 끝이 났다. 남자는 세아의 성장이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자신이 세아의 미래의 짐이 될까봐. 세아는 담담하게 수긍했다. 붙잡고 매달리지 않았다. 그 관계에서 세아가 원했던 것은 어쩌면 영원한 관계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완벽한 보호막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이후로도 세아의 연애 패턴은 바뀌지 않았다. 30 후반, 40 초반, 그리고 지금은 49의 건축가 박준서를 만나고 있었다. 준서는 세아의 직장 상사는 아니었으나 업무적으로 협업할 일이 잦았다. 첫 만남은 3개월 전 큰 프로젝트의 디자인 미팅 자리였다. 준서는 흰 셔츠에 단정한 재킷을 걸치고 있었는데 그의 손목시계는 빛을 받지 않아도 깊은 중후함을 뿜어냈다. 회의 내내 그는 불필요한 농담이나 감정적인 발언 없이 오로지 프로젝트의 본질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세아 씨, 지금 제시한 색채 계획은 트렌디하지만 이 건물 자체가 지향하는 영속성에는 다소 가벼워 보입니다. 이 건물은 20년 뒤에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무게감을 지녀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세아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의 지적에는 날카로운 비판이 아니라 무언가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자 하는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세아는 바로 그 책임감에 매료되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세아가 간절히 찾고 있었던 단단한 지붕 같았다. 회의가 끝나고 준서는 세아에게 다가왔다. 오늘 미팅 감사합니다. 윤세아 씨의 아이디어는 매우 신선했어요. 하지만 디자인은 결국 세상을 읽는 능력이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소장하고 있는 건축 관련 서적 몇 권을 빌려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구애의 방식이 아니었다. 밥 한 끼 하자는 제안 대신 책을 권하는 방식. 세아는 그 행동에서 준서가 자신을 가볍게 보지 않고 한 명의 프로페셔널로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존중이 주는 안정감은 20대 또래 남성들이 건네는 즉각적인 호감 표현보다 세아의 마음을 훨씬 깊이 파고들었다. 며칠 후 세아는 준서의 사무실을 찾았다. 단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지만 내부에는 건축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다. 오래된 나무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창밖으로는 비 오는 날의 도시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차 한잔 하시죠. 제가 꽤 괜찮은 보이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밀었다. 세아는 그가 건넨 찻잔을 받아 들었다. 따뜻하고 쌉싸름한 차 향이 코끝에 머물렀다. 세아는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무실이 정말 멋지네요. 꼭 어떤 시간을 통과한 느낌이 들어요. 세아가 말했다. 준서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눈가에는 삶의 고단함과 여유로움이 함께 새겨진 잔잔한 주름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남기죠. 건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 건물은 4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처음 이 공간을 봤을 때 저는 껍데기만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이 건물이 가진 세월의 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쓰임새를 부여하는 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준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찻잔을 들었다. 세아 씨에게서 저는 훌륭한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을 봅니다. 동시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리고 보호받아야 할 어린 면모도 보이죠.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이 지금 세아 씨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세아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의 모순을 이 남자는 단번에 꿰뚫어 보았다. 또래의 남자들은 그녀의 밝은 면만 보거나 때로는 그녀의 복잡함에 지레 겁을 먹고 물러섰다. 하지만 준서는 그 모든 것을 매력이라는 이름으로 감싸 안았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디자인을 할 때도 그렇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고 늘 안정적인 기준점을 찾으려 하는 것 같아요. 세아는 자신도 모르게 속 깊은 이야기를 꺼냈다. 준서는 세아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그의 시선은 따뜻했지만 동정심이 아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기준점은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세아 씨가 가진 재능과 지성이 기준점이에요. 하지만 기준점을 찾기 전에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길을 잃는다는 건 그만큼 많은 길을 탐색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날 세아는 준서에게서 책 3권을 빌렸고 다음 주말 두 사람은 세아의 집 근처 작은 갤러리에서 다시 만났다. 그 만남은 자연스럽게 주말 데이트로 이어졌고 2달 후 그들은 연인이 되었다. 세아의 가장 친한 친구 한수진은 세아의 연애사를 단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다. 수진은 준서의 사진을 보며 늘 한숨을 쉬었다. 세아야, 솔직히 말해봐. 왜 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야? 외모나 스타일 문제가 아니잖아. 난 박준서 씨가 너무 점잖고 좋은 분인 건 알겠어. 근데 너의 아빠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지 않아. 진심으로 나는 이게 내 아버지 결핍 때문인 것 같아. 수진은 돌직구를 던졌다. 세아는 익숙한 비판에 덤덤했지만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수진의 말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했다. 나도 알아, 수진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결핍이라니? 우리 아빠랑 나 사이가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니잖아. 그냥 평범했어. 대화가 좀 적긴 했지만. 세아의 아버지는 건설 현장을 누비는 분이었다. 늘 바빴고 늘 피곤했다. 세아의 기억 속 아버지는 집에서는 말수가 적고 묵묵히 밥을 먹는 뒷모습이 대부분이었다. 필요한 것은 언제나 채워졌지만 세아의 감정이나 고민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다. 세아에게 아버지는 부재라기보다는 존재하되 연결되지 않은 섬과 같은 존재였다.
수지는 세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평범.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아야 했을 정서적 교감, 무조건적인 지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멘토링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잖아. 세아, 내가 박준서 씨에게서 찾는 건 연인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상화된 아버지의 모습이야. 수진의 말은 세아의 심장 깊숙한 곳을 찔렀다. 세아가 준서에게 매력을 느끼는 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준서가 업무적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주었을 때, 세아의 고민을 듣고 따뜻하고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을 때, 세아는 강한 안도감과 충족감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의 감정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해줄 단단한 울타리를 발견한 느낌이었다. 만약 내 말이 맞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결핍을 어떻게 채워야 해?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해? 아니면 갑자기 20대 남자들을 만나야 해? 세아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박준서 씨와 헤어지라는 말이 아니야. 다만 내가 그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변인인지 아니면 멘토인지 보호자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채우려는 그 결핍을 이제는 스스로 채우는 법을 배워야 해. 그게 내가 이 패턴을 깨고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야. 수진의 현실적인 조언은 세아에게 숙제처럼 남았다. 그날 저녁, 세아는 준서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준서는 능숙하게 와인을 따랐고 세아에게 와인의 역사와 포도 품종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와인은 1998년산인데 그 해의 기후가 이 포도의 놀라운 깊이를 선사했죠.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시간의 축적이 이 맛을 만들어냅니다. 준서의 이야기는 늘 재미있고 유익했다. 세아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세아는 준서의 손에 잔을 부딪혔다. 준서 씨는 정말 모르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제가 너무 어리고 미숙하게 느껴져요. 혼자 힘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세아는 평소에는 하지 않던 깊은 불안감을 드러냈다. 준서는 잔을 내려놓고 세아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윤세아 씨, 세상을 감당한다는 건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감당하는 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댈 곳을 찾을 줄 아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아 씨의 기댈 곳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세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원했던 바로 그 문장이었다. 기댈 곳이 되어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은 세아의 내면에 있는 어린 소녀를 위로해주는 듯했다.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세아의 머릿속에 울렸다. 내가 그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연인인지, 멘토인지, 보호자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해. 세아는 준서에게 기대어 울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준서 씨.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서도 꽤 단단해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준서 씨의 지혜는 제가 스스로 단단해지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기댈 곳이라는 달콤한 제안 대신 스스로 단단해지겠다는 결심을 내비쳤다. 그것은 세아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선언이었다. 준서는 세아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온화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가 세아 씨가 스스로의 건축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최고의 설계 도면과 재료가 되어 드릴게요. 스스로 단단해지려는 노력, 정말 아름답습니다. 세아는 그날 밤 준서와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 이상의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관계는 세아에게 필요한 안정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결핍을 채우는 법이 아니라 결핍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인 성인으로 우뚝 서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세아는 그날 이후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준서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회사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 같았으면 준서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글링을 하고 선배 디자이너들을 찾아가 의견을 물었다. 밤샘 작업을 하면서도 준서에게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자신이 이겨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다. 하루는 준서가 세아의 프로젝트를 보고 지나가는 말로 조언했다. 세아 씨, 이 부분의 폰트 배치와 크기는 조금 더 안정감을 주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은 시선이 너무 분산됩니다.
과거의 세아는 격시 준서 씨가 최고예요. 라고 감탄하며 즉시 수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세아는 준서의 말에 반박했다. 준서 씨, 저는 이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가 젊은 스타트업이라는 점을 고려했어요. 폰트의 분산은 오히려 역동성과 젊은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정감보다는 혁신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준서는 잠시 세아를 응시했다. 세아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준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시선은 강렬했고 준서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다. 흥미롭군요. 저의 시선이 너무 오래된 기준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세아 씨의 의도를 존중하겠습니다. 그 혁신이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수 있도록 저는 뒷받침하는 데이터와 논리를 세아 씨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세아는 깨달았다. 준서는 그녀의 비상화된 아버지가 아니라 그녀의 독립적인 주장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멘토이자 동료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은 욕구가 그녀의 의존적인 감정을 일시적으로 잊게 만들 만큼 강렬했다는 것도. 이 변화는 관계에 묘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세아는 의존의 늪에서 벗어나 관계의 주체로 우뚝 서기 시작했다. 그 다음 주말, 세아는 준서의 별장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별장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에 있었고 공기는 맑았으며 침묵은 깊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았다. 장작 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세아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준서 씨, 저한테 숨기는 거 없으세요? 준서는 세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한 깊은 생각의 그림자가 스쳤다. 무슨 이야기죠, 세아 씨? 준서 씨는 저한테 늘 완벽한 해답을 주는 사람처럼 보여요. 흔들림도 없고 약점도 없는 사람. 하지만 저는 준서 씨가 가진 삶의 깊이가 얼마나 많은 흔들림과 약점을 딛고 일어선 결과인지 알고 싶어요. 저는 준서 씨의 연인이고 싶어요. 제 연인은 제가 기대어 쉬는 벽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나눌 수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세아는 준서가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긴간 박준서의 나약한 부분을 보고 싶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를 비상화된 아버지상에서 끌어내려 사랑하는 한 남자로 재정의하는 과정이라고 세아는 생각했다. 준서는 잠시 침묵했다. 벽난로의 불꽃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아 씨는 참 대단합니다. 저는 세아 씨에게 늘 가장 단단한 면만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세아 씨가 저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 흔들림 없는 기준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도 세아 씨를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 기준점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세아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가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니. 제가 그렇게 부담을 드렸군요. 세아는 미안함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만든 틀이었죠. 세아 씨가 맞습니다. 저에게도 약점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주는 간극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저는 세아 씨의 빛나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언젠가 세아 씨가 저를 돌아보았을 때 제가 더 이상 세아 씨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짐처럼 느껴질까 봐 두려워요. 세아 씨를 놓칠까 봐 늘 단단한 척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죠. 준서의 솔직한 고백은 세아의 마음속 굳게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녀가 그에게서 찾고자 했던 안정감은 그가 완벽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깊은 인간적인 나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세아는 몸을 숙여 준서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이제는 인간적인 떨림이 느껴졌다. 준서 씨의 두려움이 저의 두려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겠어요. 저는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했던 안정적인 보호를 준서 씨에게서 찾으려 했고 그게 준서 씨에게 짐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준서 씨의 약한 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연인이니까요. 세아는 준서의 무릎에 기대어 고개를 들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완벽한 아버지를 찾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준서 씨에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준서 씨의 옆에 서서 준서 씨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싶은 한 명의 성인입니다. 준서는 세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안도감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세아 씨, 고맙습니다. 세아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세아 씨의 연인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의 관계는
그날 밤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세아는 더 이상 자신의 성향을 고쳐야 할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는 내면의 나침반이었고, 이제 그녀는 그 나침반을 이용해 결핍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이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세아는 직감했다. 준서의 별장에서 돌아온 후 윤세아의 일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내적 에너지를 요구했다. 준서는 이제 완벽한 보호자라는 가면을 벗었지만 그 솔직함은 세아에게 새로운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가 나약함을 보였으니 이제 내가 그를 보호해야 하는가? 라는 무의식적인 책임감이 세아를 짓눌렀다. 두 사람은 이전처럼 자주 만나 시간을 보냈지만 대화의 질은 확연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준서가 주도하고 세아가 경청했다면 이제 세아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고 때로는 준서의 생각에 의문을 던졌다. 준서는 세아의 이러한 성장을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세아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근원적인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다. 어느 날 세아는 회사에서 맡은 대형 프로젝트의 디자인이 클라이언트의 내부 사정으로 전면 백지화되는 일을 겪었다. 세아가 몇 주 동안 밤을 새워 만든 기획안이었다. 망연자실한 채 퇴근한 세아는 습관처럼 준서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과거라면 준서에게서 위로와 해결책을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아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위로를 원하는가? 아니면 스스로 일어설 힘을 원하는가? 세아는 곧장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진에게 연락했다. 수진은 디자인 회사가 아닌 스타트업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었다. 수진은 세아의 집으로 맥주 몇 캔을 사들고 찾아왔다. 와인 말고 맥주 마시자. 오늘은 내가 나한테 멘토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헛소리라도 나누며 울고 웃을 친구가 필요한 날이니까 그 수진이 말했다. 세아는 수진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준서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는 해방감을 느꼈다. 준서와의 관계에서는 늘 그의 시선에 맞춰 성숙해 보이려 노력해야 했지만 수진 앞에서는 25살의 어린아이처럼 굴어도 괜찮았다. 수진아, 나 완전 망했어. 내 디자인, 내 노력이 다 휴지 조각이 됐어. 준서 씨한테 말하기 싫어. 너무 초라해 보일까 봐 그 세아는 맥주를 들이켜며 말했다. 수진은 세아의 등을 두드렸다. 초라해. 야, 너 초라한 게 아니라 존나 섹시한 거야.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는 증거잖아. 초라함의 반대는 완벽함이 아니야. 세아. 초라함의 반대는 솔직함이야. 내가 지금 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게 진짜 용기라고. 수진의 말은 세아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었다. 완벽해야 사랑받는다는 무의식적인 압박감은 어쩌면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했던 어린 시절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말이 맞다면 나는 지금 준서 씨한테도 솔직해야 하는 걸까? 프로젝트 망한 걸?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준서 씨가 그 프로젝트를 다시 살려줄 방법을 찾아줄 것만 같아서 그래? 또 의존하게 될까 봐 겁나 그 세아가 고백했다. 봐, 세아. 내가 그에게 기대하는 건 해결책이잖아. 아버지의 역할이지. 너는 준서 씨의 지혜를 존중하지만 그 지혜가 내 결핍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 해결책을 묻지 말고 내가 좌절하고 있다는 감정만 공유해봐. 나 지금 힘들다. 안아줘.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지 봐. 세아는 수진의 조언대로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서 씨, 저예요. 오늘 프로젝트가 엎어졌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 세아는 울먹이며 말했다. 준서는 침묵했고 세아는 그의 다음 말이 해결책일지 아니면 위로일지 초조하게 기다렸다. 세아 씨, 지금 어디죠?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다른 말 하지 마요. 그냥 제가 세아 씨 곁에 있어 줄게요. 준서는 30분 만에 세아의 집으로 달려왔다. 그는 세아를 끌어안았고 세아는 그의 품에 기대어 아무 말 없이 울었다. 준서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세아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등을 토닥여 주었다. 세아는 그 순간 준서에게서 아버지의 보호가 아닌 연인의 공감을 느꼈다. 그 공감은 그녀가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고마워요, 준서 씨. 저 이제 괜찮아요.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실패에서 뭘 배웠는지 정리하고 더 멋진 디자인으로 돌아올게요. 그 세아가 말했다. 준서는 세아의 머리에 키스했다. 세아 씨가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세아는 다버지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돌아보기로 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주말에 부모님 댁을 찾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분주하셨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다. 세아는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았다.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 세아는 숨을 크게 쉬고 입을 열었다. 아빠, 저 할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무릎에 내려놓고 세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낯설 만큼 진지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아빠는 제가 어릴 때 왜 저한테 말을 잘 안 하셨어요? 저는 아빠가 저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아는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신의 어린 시절 감정을 표현했다. 아버지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관심이 없었다니? 세아야, 아빠는 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딸이었단다. 다만 아빠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빠는 너처럼 좋은 교육도 받지 못했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다 보니 섬세한 내 마음을 어떻게 만져줘야 할지 방법을 몰랐어.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를 극적였다. 세아는 그 모습에서 완벽한 아빠가 아닌 소통에 서툰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세아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저는 그냥 아빠가 저한테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주고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요. 그 세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버지는 세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 했다. 세아야, 미안하다. 아빠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구나. 이제라도 아빠한테 내가 뭘 원하는지 말해주렴. 아빠가 노력해볼게. 세아는 아버지의 사과와 솔직함에 예상치 못한 큰 위로를 받았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정서적 교감은 어쩌면 준서와 같은 연장자의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채워지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대화 이후 세아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세아에게 먼저 직장 생활에 대해 물었고 세아는 아버지에게 준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과 만나고 있어요. 혹시 아빠는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세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상하지 않아. 다만 내가 그 사람에게서 내 아버지에게 찾지 못한 무언가를 채우려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내가 온전한 너 자신으로 사랑받고 있는지 그게 아빠의 걱정이다. 세아는 아버지의 그 깊은 통찰력에 놀랐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을 뿐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관찰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세아는 이제 준서와의 관계가 단순한 결핍 해소용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사랑임을 아버지에게 증명하고 싶어졌다. 세아의 내적 성장은 곧 준서와의 관계에 긴장감을 가져왔다. 세아가 스스로 단단해질수록 준서가 세아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준서는 세아에게 자신이 진행하는 지방 프로젝트의 현장 답사에 동행할 것을 제안했다. 세아 씨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구조와 디자인의 조화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은 책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아는 기꺼이 동행했다. 현장은 먼지가 가득했고 소음으로 가득 찼다. 세아는 준서가 현장 감독 및 기술자들과 능숙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그는 현장의 모든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했고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점심시간 두 사람은 현장 근처의 허름한 식당에서 국밥을 먹었다. 준서는 땀을 흘리며 국밥을 깨끗하게 비웠다. 세아는 문득 자신이 준서의 완벽한 능력을 연인으로서의 사랑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서 씨, 저는 준서 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아까 현장에서의 모습은 제가 평소에 보는 모습보다 훨씬 더 카리스마 있었어요. 세아가 말했다. 준서는 수저를 내려놓고 세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세아 씨, 저의 이 능력은 세월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10번도 넘게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이 능력을 갖기 위해 저는 젊음과 수많은 밤을 포기했죠. 세아 씨가 보고 있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난 20년간의 고통스러운 축적입니다. 준서의 말은 세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세아가 동경했던 단정감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서가 감당해온 인생의 무게였고 그 무게를 견디는 과정에서 그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을 것이다. 저는
준서 씨의 그 모든 고통스러운 축적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그 세아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세아 씨의 눈빛은 가끔 저를 완벽해야 하는 아버지로 만들어요. 세아 씨가 저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세아 씨가 저에게 기대고 싶어 할수록 저는 더욱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했죠. 그게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준서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세아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준서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항상 결핍을 채워야 하는 나에만 집중했고 결핍을 채워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준서는 생각하지 못했다. 준서 씨, 정말 미안해요. 저는 이제 준서 씨가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준서 씨가 저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준서 씨의 옆에 동등한 연인으로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아는 준서의 손을 맞잡았다. 저도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준서 씨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파트너이고 싶어요. 제가 준서 씨의 가장 불안한 순간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드릴게요. 그날 이후 세아는 준서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베풀고 공감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더 이상 준서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지성과 능력을 활용해 준서의 업무를 돕고 그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그녀의 성장은 준서에게 예상치 못한 안정감을 주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선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되어주는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세아는 비로소 다버지 결핍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시험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아와 준서의 관계가 안정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한 지 6달이 지났다. 세아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연애처럼 친구들과의 모임에 준서를 초대하는데 망설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이 넓어질수록 준서의 세상은 상대적으로 좁게 느껴졌다. 어느 금요일 밤 세아의 직장 동료 몇 명과 수진, 그리고 준서가 세아의 집에서 캐주얼한 모임을 가졌다. 동료들은 스스럼 없이 유행하는 밈이나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 인디 음악 등에 대해 이야기했고 세아는 그 대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준서는 그 모임에서 마치 외부인 같았다. 그는 억지로 대화에 끼려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속어나 화제는 준서에게 낯설었다. 세아가 준서에게 대화의 맥락을 설명해 주려고 시도했지만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세아 씨의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준서는 차분하게 앉아 그들의 대화를 관찰했지만 세아는 그의 고독함이 느껴져 불편했다. 세아는 화제를 돌려 준서가 잘 아는 건축이나 시사 문제로 대화를 이끌려 했지만 또래 친구들은 곧바로 흥미를 잃고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모임이 끝나고 친구들이 돌아간 후 세아는 준서에게 미안함과 불편함을 동시에 느꼈다. 준서 씨, 오늘 불편하셨죠? 제가 화제를 좀 더 준서 씨한테 맞췄어야 했는데. 준서는 세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닙니다. 세아 씨의 친구들은 활력이 넘치고 순수했어요. 다만 제가 그들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삶의 속도가 너무 달라진 것뿐이죠. 저는 그들이 나누는 즐거움의 목격자일 뿐 참여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목격자라는 단어가 세아의 가슴을 쳤다. 준서의 세계가 세아를 환대하는 만큼 세아의 세계는 준서를 이방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이 차이가 주는 간극은 이제 단순한 지혜와 경험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적, 시대적 단절의 문제로 다가왔다. 며칠 후 세아는 회사에서 새로운 도전을 마주했다. 그녀가 속한 디자인팀에 새로운 팀장이 부임했는데 그 팀장은 38살의 최현우였다. 최현우 팀장은 세아의 또래는 아니었지만 준서와 비교하면 세아와 훨씬 가까운 연령대였다. 그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뛰어난 리더십을 가졌으며 세아가 가진 젊은 에너지를 높이 평가하고 지지해 주었다. 최현우 팀장과의 관계는 준서와의 관계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세아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준서가 도래된 지혜의 깊이를 가르쳐 주었다면 현우는 현재의 트렌드를 관통하는 명쾌함을 제시했다. 윤세아 씨의 디자인은 감각적이지만 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번호를 조금 더 배워야 합니다. 제가 10년 먼저 경험한 시행착오를 공유해 드릴게요. 현우가 말했다. 세아는 현우에게서도 멘토링과 지지를 얻었지만 이 관계에서는 아버지 결핍에서 오는 의존성은 느껴지지 않았다. 현우는 세아에게 조언을 할 때마다 나는 너의 선배일 뿐 내 선택의 책임자가 아니다 라는 경계를 분명히 했다. 어느 날
세아는 현우 팀장과 밤늦게까지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했다. 현우는 세아의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도식화하며 논리적으로 정리해 주었다. 그 모습은 준서가 문제를 해결해 주던 모습과 비슷했지만 느껴지는 에너지는 달랐다. 현우에게서는 미래를 향한 뜨거운 야망이 느껴졌고 그 야망은 세아의 열정과 공명했다. 세아는 문득 준서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현재에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준서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고 그의 삶은 보존과 영속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세아와 현우의 삶은 혁신과 성장이었다. 현우는 세아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고생했어요, 윤세아 씨. 오랜만에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 합시다. 일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동료로서. 세아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현우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실수와 좌절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도 20대 때는 시행착오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박살났던 프로젝트가 몇 갠지 몰라. 그때마다 누가 나한테 조언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다 내 힘으로 극복해야 했죠. 세아 씨는 나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 같아. 현우는 세아에게 어떤 보호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인간적인 경험을 공유했고 세아는 그 공유에서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 그 동질감은 준서에게서 느꼈던 존중과는 다른 같은 길을 걷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연대감이었다. 세아는 집에 돌아와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서는 이미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서 씨,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현우 팀장님하고 이야기 좀 했어요. 세아는 솔직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어요. 그 준서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약간의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세아는 문득 준서에게 자신이 현우 팀장과 나눈 깊은 대화의 내용을 털어놓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준서는 세아를 이해하려 노력하겠지만 현우 팀장처럼 경쟁과 혁신이라는 세아의 세계를 심장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간극은 세아에게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준서에게 깊은 사랑과 안정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미래를 함께 설계할 에너지와 속도감은 현우에게서 느끼고 있었다. 세아는 자신이 준서를 사랑하는 것과 함께 삶을 살고 싶은 파트너로 여기는 것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감지했다. 미묘한 균열은 곧 준서의 삶에 드리워진 현실적인 그림자로 인해 더욱 깊어졌다. 준서는 최근 몇 달간 진행하던 대규모 재건축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 그의 건축 철학인 경속성이 오히려 현행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한 것이다. 세아는 준서가 밤낮으로 변호사와 씨름하며 깊은 시름에 잠긴 모습을 지켜보았다. 과거의 세아였다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혹은 불안에 떨며 준서에게 매달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세아는 달랐다. 그녀는 준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해결사가 아니라 고요한 지지대임을 알고 있었다. 준서 씨, 저녁은 드셔야죠. 제가 간단하게 국수라도 삶을게요. 일은 잠시 덮어두세요. 그 세아는 조용히 준서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준서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세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세아 씨. 세아 씨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조용한 안정감을 주네요. 하지만 준서의 눈빛은 불안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 실패가 자신의 명성과 커리어에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세아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봐 걱정했다. 세아 씨, 만약 이 일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아 씨에게는 저보다 훨씬 젊고 유능하며 안정적인 미래를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세아 씨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준서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은 세아의 심장을 찔렀다. 그것은 준서가 이 관계를 시작할 때부터 내면에 숨겨왔던 가장 깊은 두려움이었다. 내가 세아에게 짐이 될까 봐. 세아는 준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준서 씨, 제가 준서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준서 씨의 완벽함과 안정감에 매료되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준서 씨를 사랑하게 된 건 준서 씨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준서 씨가 저에게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버지에게서 찾지 못했던 빈간적인 솔직함을 준서 씨에게서 찾았기 때문이죠. 세아는 말을 이었다. 저는 준서 씨의 성공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인간 박준서의 깊이와 세월을 사랑했어요. 그러니 지금 준서 씨가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제가 사랑하는 박준준서라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댈 벽을 찾아 헤매는 어린아이가 아니니까요. 세아의 단호한 고백은 준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세아를 끌어안았고 그 품에서 세아는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실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받는 사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이들을 옥죄었다. 준서의 법적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아와의 관계도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했다. 젊은 디자이너가 나이든 건축가를 이용하려 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이 돌았다. 세아는 이런 소문에 흔들리지 않았지만 준서는 달랐다. 그는 세아가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세아 씨, 이런 식으로 세아 씨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준서가 말했다. 준서 씨, 저는 괜찮아요. 제 일에 집중하면 돼요. 이 소문들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제 행동뿐이에요. 저는 준서 씨 곁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어요. 세아가 말했다. 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법을 배우면서 내면의 결핍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삶의 건축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세아의 직장 생활에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최현우 팀장이 세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안한 것이다. 윤세아 씨, 내가 새로 시작하는 디자인 스타트업을 함께 이끌어주지 않겠어요? 당신의 젊은 감각과 나의 경험이 합쳐지면 이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안정적인 대기업보다 당신의 모든 역량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불확실한 도전이 필요해요. 현우가 말했다. 현우의 제안은 세아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것은 그녀의 열정과 야망을 향한 직접적인 도전장이었다.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모험이었다. 세아는 이 고민을 준서에게 털어놓았다. 준서는 묵묵히 세아의 이야기를 들었다. 준서 씨, 저는 현우 팀장님에게서 미래의 속도감을 느껴요. 준서 씨는 저에게 깊이와 안정감을 주었지만 현우 팀장님은 저에게 성장과 도약의 기회를 줍니다.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제 힘으로 제 세상을 설계하고 싶어요.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준서는 깊은 고민에 잠겼다. 세아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랐던 그는 자신의 사랑이 세아의 날개를 꺾는 족쇄가 될까 봐 두려웠다. 세아 씨의 눈은 이미 그 도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아 씨의 그 빛나는 눈을 사랑해요. 이 일은 제 법적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해주시겠어요? 준서가 물었다. 전혀 상관없어요. 준서 씨는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하지만 현우 팀장님은 그 용기를 현실로 만들 기회를 주었어요. 제가 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제가 드디어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준서 씨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제 능력만으로요. 세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준서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연인을 향한 숭고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세아 씨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세아 씨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저의 삶은 이미 반환점을 돌았지만 세아 씨의 삶은 이제 막 건축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세아 씨가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저는 여기서 세아 씨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날 밤, 세아는 준서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가 준서에게서 원했던 완벽한 보호는 역설적으로 그녀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였다. 준서가 그녀의 성장을 위해 놓아주는 선택을 함으로써 세아는 비로소 진정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두 사람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세아는 준서에게 깊은 사랑을 느꼈지만 이제 그녀의 삶의 속도는 준서의 속도와 영원히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PHNO, 타입 시옥, XIN 로이, 토이넨 세이민 추어 데프 옹두 유코 비 두다이, 코 처위엔 캔데트 코언 25000 KY2, 토이 더 혼탄 PHN 1된 PHN 4, BASC 타입 TUC 보이 PHN 5 더 데트 도옥 두다이 통더, PHN 5. 세아는 준서의 지지 아래 사표를 제출하고 현우 팀장과 함께 스타트업 웨이브를 설립했다. 웨이브는 기존 디자인 업계의 고루한 관행을 깨고 젊은 감각과 기술력을 결합한 혁신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세아는 공동 창업자로서 디자인과 크리에이티브 부문을 전담했다. 새로운 삶은 숨가쁘게 돌아갔다. 세아는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회의와 디자인 작업에 매달렸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했고 주말도 반납해야 했다. 그녀의 삶은 혁신 그 자체였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일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성취감과 자기 확신을 얻었다. 이제 그녀에게 아버지 결핍이나 보호받고 싶은 욕구는 사치스러운 과거의 감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스스로를 완벽하게 지탱하는 자신의 기준점이 되었다. 반면 준서의 삶은 점차 둔화되었다. 법적 문제는 길고 복잡하게 이어졌고 그는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한 채 은둔하듯 지냈다. 세아와 준서는 일주일에 한 번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세아는 준서에게 웨이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시장 반응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준서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세아의 이야기를 듣는 데 집중했다. 세아 씨의 목소리에서 생기가 넘칩니다. 세아 씨가 그곳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느껴져요. 준서가 말했다. 하지만 세아는 준서의 눈빛에서 묘한 슬픔을 읽었다. 준서는 세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동시에 세아가 자신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제 다른 속도로 흐르는 두 세계의 평행선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세아가 회사의 급박한 프로젝트 때문에 약속 시간을 2시간이나 늦게 되었다. 준서는 레스토랑에서 묵묵히 세아를 기다렸다. 세아가 도착했을 때 그는 아무런 불평 없이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세아는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피로감과 고독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준서 씨, 제가 너무 이기적인가요? 저는 제 일에 너무 몰두해서 준서 씨의 외로움까지는 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아가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했다. 준서는 세아의 손을 잡았다. 세아 씨, 이기적이지 않아요. 세아 씨가 지금 겪고 있는 성장의 시기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세아 씨의 잘못이 아니라 시간의 속도 차이일 뿐이죠. 저는 세아 씨의 성공을 막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세아 씨가 빛나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니까요. 준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씁쓸하게 웃었다. 다만 이제는 저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아 씨가 저에게서 얻고자 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저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요. 세아 씨는 이제 저의 별표 사인 보호 별표 사인가 아니라 별표 사인 동시대적인 공명 별표 사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공명은 제가 세아 씨에게 줄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세아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준서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준서의 말은 이미 이 관계의 자연스러운 수순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준서 씨, 저는 준서 씨를 사랑해요. 준서 씨가 저에게 주었던 안정감과 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세아가 울먹이며 말했다. 저도 세아 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때로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세아 씨를 놓아주어야 세아 씨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가장 빛날 수 있어요. 그 준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는 세아 씨의 첫 번째 안정적인 건축가였지만 세아 씨의 영원한 미래의 동반자는 될 수 없습니다. 세아 씨의 삶은 세아 씨의 속도와 에너지를 함께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별은 드라마틱하거나 격정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건축물을 조용히 폐쇄하는 것과 같았다. 고통스러웠지만 필연적이었다. 세아는 준서가 준 마지막 선물, 즉 자유와 독립을 받아들여야 했다. 몇 달 후, 웨이브는 업계에서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세아는 젊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리더가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혁신과 동의어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연애 패턴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 결핍이나 특정 연령대에 대한 선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 해방되었다. 어느 날 세아는 현우 팀장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며 와인을 마셨다. 현우는 세아를 진심으로 존중했고 그의 눈빛에는 세아의 지성에 대한 깊은 동경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세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아 씨, 혹시 박준서 씨와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서로의 안부를 가끔 물어요. 준서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저에게 과거의 숙제를 마무리할 기회를 주셨어요. 세아가 담담하게 말했다. 세아 씨에게는 정말 좋은 멘토였죠. 하지만 이제 세아 씨에게는 멘토가 아니라 경쟁 상대이자 가장 친한 동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현우의 제안은 준서와는 완전히 달랐다. 현우는 세아에게 기댈 벽이 되어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세아의 옆에서 함께 성장하고 경쟁하며 미래를 향해 질주할 동등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세아는 현우에게서 어떤 의존적인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싶은 강렬한 공명만을 느꼈다. 세아는 와인잔을 들어 현우와 부딪혔다. 좋아요. 현우 팀장님. 우리의 미래를 위해 건배해요. 그녀는 더 이상 연장자의 보호나 지혜를 갈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젊고 뜨거웠으며 오직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갈 찬란한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아버지 결핍의 긴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사랑하는 완전한 성인이 된 것이다. 그녀의 내면은 이제 더 이상 결핍으로 인해 기울지 않았다. 단단하고 균형 잡힌 아름다운 건축물처럼 우뚝 서 있었다.